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저 오늘 하나오션 좀 빠르게 찍어드리고요. 지금 시간 12시 50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나가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단 현대차가 4.2% 하락을 하고요. 일단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증시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반대 매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하락한다고 반대매매 나오는 게 아니다. 증시가 좋은 상황에서 현대차만 급락이 나오면 반대매매 안 나올 거고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증시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 전체적인 증거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반대매매 위기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 언제라 했죠? 1차 매수 타이밍 1차 매수 타이밍 45에서 46 또는 46에서 47인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47보다 45, 46 반대매매 한번 털리는 구간 45, 46까지 한번 내려올 것 같아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쓰고 있으세요. 1차 진입에 대한 부분들 신경 쓰시고, 하나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급락이 좀 코스피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코스피가 급락이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단기적인 신용 물량 털어내는 구간이 빠르게 나오면서 오히려 빨리 털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엔 증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게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매도하고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 코스닥 150 ETF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코스닥 선물에 대한 코스닥 매매 동향에 대한 거는 장 끝나고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건 지금 외국인들 대량 매도가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현대차 팔아야 되냐? 아니죠. 일단 지금 구간 들고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0만 원 구간 깨질 때 수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하셔라 라고 전달 드렸기 때문에 비중은 어느 정도 조절이 돼 있을 거고, 일단 우리가 비중 조절하신 분들의 추가 매수는 40만원 초반대, 그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46, 47, 근데 증시가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했을 때는 45, 46 구간에 1차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조급하게 할 거 없습니다. 지금 구간 그냥 전체적인 증시가 하락이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좀 주도하고 있는 하락이긴 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삼성전자가 조정 구간이 나올 텐데, 삼성전자 조정 이후에 삼성전자가 바로 V자 반등이 아니라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주면서 섹터의 순환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을 하는 게 전체적인 미국 증시가 우리가 금요일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마이너스 1% 빠졌지만 지금 시간외에서도 월요일장인데 시간외에서도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강하게 하면서 금요일에 미국 지수에 대한 하락과, 그죠? 플러스 월요일 미국 지수가 선물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를 두 개를 다 반영받는 국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자, 하락을 했을 때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좀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현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오늘 전체적인 하락은요, 코스피 하락도 있지만 코스닥에 들어갔던 이 돈들이 결과적으로 광기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 ETF를 매도하는 순간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전체적인 다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할 때는 뭐다? 하락할 때는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대응하셔라.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주 난리가 났네요. 오늘 구간 엄청나게 하락폭 큰데, 지금 구간 일단은 이렇게 빠질 때는 같이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코스피 4900선 21선 지지선이라고 전달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가파르게 나오는 만큼 21선에서 강한 반등 가능성 있으니, 오히려 하락할 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할 거라면 반등할 때 대응하셔라.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고요. 일단 분명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 조정폭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매가 나오는 물량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구간에서 수익 중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종목이건 간에. 그래서 아무래도 수익을 챙기고 가자라는 이런 관점으로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건 물량을 다 팔 필요는 없고요.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어쨌건 46, 47, 45, 46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정폭이 나오면 1차 매수하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이게 하락하면 사람들 못 사요, 어차피.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막 사는데 또 이제 하락 나오면은 어차피 매수 못 합니다. 왜 매수 못 하는 줄 알아요? 더 빠질 것 같거든. 더 빠질 것 같거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40만 원 밑으로 내려가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이 주봉을 보더라도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40만 원 초반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월봉상 양봉의 중심 구간 39만 9,750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여기에 이 구간에서 40만 원 구간 깨지려면 마이너스 17% 18%가 더 빠져야 돼요. 근데 이게 2월 한 방에 다 빠지진 않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설령 여기까지 40만 원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월봉상 장기적인 추세 5일선이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3월장에 강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2월장은 단기적으로 설 전까지 수급이, 우리 항상 명절 전에는 수급이 안 좋아요. 그리고 5일부터 또 코스닥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좀 조정에 대한 분위기가 나올 수는 있으나 설 이후에 수급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겁먹어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비중을 하나도 안 줄였고 뭐 한 종목에 몰빵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걱정은 하셔야겠죠. 자, 그러나 내가 비중을 좀 줄여놓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분할 매수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놨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은 뭐예요?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락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힘든 사람들은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해서 힘든 사람들이지, 그쵸?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뭐 1차 신규 진입 46만원 했을 거, 46, 47 했을 거고, 그 다음 아직 신규 진입 안 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래서 함부로 아무 데나 매수하지 말라는 게, 자리가 왔을 때를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대차 그룹주 전체적으로 당연히 증시가 안 좋으니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거다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이렇게 빠지는 건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거 하나죠. 현금 뭐해라?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계속 시장 수익률 뛰어난 상승 나오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나중에 진짜 아다리가 안 맞는 시장도 올 거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운을 땡겨서 생각하고 수익 소중히 생각하고 현금 착착 잘 모으시고 아무거나 사지 말고 내동매매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간단한 말입니다.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이런 하락에 이런 하락에 결과적으로 다 털리고 엇박자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기회 왔을 때 잡으시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지금 잠깐만 드리면 간단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21선이 만약에 깨지면은 이거는 증시가 어떻게 완전 단기적인 2월달 자체가 횡보장으로 갈 수가 있고, 이 삼성전자가 21선을 버텨주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박스권의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동안 주도했던 누구요? 조선, 방산, 원전 쪽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횡보또는 개별주 장세로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 이상이 있어서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많이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하락에 대한 이유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캐비너시 있죠. 캐비너시. 자, 보시면은 어제도 한번 써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캐비너시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사람들이 주가가 하락하면 이유를 찾는다. 근데 그 논리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캐비너시 지명으로 매파적인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 금리나 속도 늦어서 증시가 박살날 거라는 논리. 근데 정말 웃긴 게,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캐비너시를 지명되니 그러니까 캐비너시를 지명했는데
트럼프는 애초에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근데 케빈 허씨가 지명되니 매파자 관점 때문에 비트코인 폭락.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금리 인하를 할 사람들 뽑았을 텐데 그중에 케빈 허씨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서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뭐요? 금리 인하 안 할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리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명 자체를 트럼프가 지명하는데 이 사람이 금리 인하 안 하 트럼프가 왜 뽑겠습니까? 금리 인하 안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그죠? 트럼프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됐겠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냥 하락하니까 갖다 껴 맞추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케빈 허씨가 지명되고 나서 증시가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슈가 있는 이란 이슈나 또는 나파 바이러스인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당기도 또 조정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크게 뭐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나오고 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정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을 살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하지 말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 내가 뭘 살지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딱 하락이 멈췄을 때 그 부분들에 있어서 타이밍을 봐야 된다. 일단은 지금 현대차를 제가 찍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형 만들어 놓고의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40만원 중반대에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좀 잡아보셔라 라고 전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원래는 사고 싶던 사람들도 손을 발발 떨면서 못 사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대응이라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현대차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빠졌을 때 매수 타이밍 잡아라. 지금 매수 기간 아니다. 어제도 영상 바로 찍어드렸고요. 그죠? 어제 올려드린 현대차 영상 같은 거 조회수가 15,000 나왔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하나죠. 뭐해라? 기다려라. 다음 주 변동성, 일요일이니까 오늘이겠죠. 오늘 변동성에 대응 준비하고 바닥은 이렇게 잡아라. 지금 저가 매수 구간은 이때다. 영상 볼게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그죠? 어제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영상 잠깐만 좀 볼게요. 코스닥 150도 조심히 투자하시라고.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눌림목을 좀 기다릴 거고요. 지금 구간 말고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좀 볼 겁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볼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진득하게 좀 기다리세요 라고 좀 전달을 드릴 거고 이상이 없다라는 거 이거 주가가 빠져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뭐요?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좀 뱉어내는 흐름이다. 수급이 완전 꼬여있기 때문에 수급을 밑에서 좀 개인들이 털리면서 수급이 개선되면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리는 구간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누구는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할 것이고 누구는 도망갈 준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현대차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전체적인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폭이 나오네요. 하락폭이 계속 나오고 일단 하락이 안 멈춥니다. 하락이 안 멈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섣불리 아무거나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셔라 라고 전달 드릴게요. 전체적인 섹터도 마찬가지. 그냥 아무거나 매수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현대차 내 타점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체크 잘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전체적인 굉장히 하락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자리가 봅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요? 4,900선이죠. 4,900선. 그 4,900선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여기 말씀을 드렸지만 4,900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코스피는 4,900선까지 빠르게 빠지면 반등도 빠를 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1선까지의 조정이 빠르면 이 구간 21선이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증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21선 바로 밑이거든요. 색깔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노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21선이 3포인트 여기거든요. 여기 보이죠? 요 자리 노란 색깔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거의 다 왔어요. 자, 다 온 상태에서 아마 내일 구간에 반대 매매 나오면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추가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나오면 추가 하락은 나와봤자 마이너스 1, 2% 그리고 다시 한번 재반등 나올 수 있으니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때 좀 대응을 하셔라 라고 전달을 드릴게요. 매도 사이트카 발동하면서 알람이 막 뜨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라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솔직하게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은 상승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분할 수익 실현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대차 뭐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패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번호 010-845, 제가 워낙 연락 많이 오기 때문에 연락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남겨주시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현대라고 남겨주시고, 아니면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현대차 들고 있는 분들은 분할 익절하셨으면 기다리시고, 계속 되네요 사이드카, 하시고,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바로 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